사시사철 자연의 아름다움이 숨쉬는 곳 강원도. 이곳에는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서 왔어요. 서울 동작구 신대방구, 서울 은평구. 아이들에겐 자연의 모든 것이 교실이고 교과서입니다. 자연이 주는 이 에너지와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보살펴 주시는 마을 어른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들? 학원도 안 가고 자연에서 뛰놀고 아이 너무 좋아하죠. 다채로운 수업과 다양한 경험이 쌓여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 답답한 교실에서 벗어나 농어촌 학교에서 자신만의 꿈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장학사 최진희입니다. 힘껏 공부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곳. 강원도에 온 아이들에게 특별한 일상이 펼쳐집니다. 인구 소멸을 막는 것은 물론 지역 상생까지 이뤄내는 혁신 정책. 농어촌 유학을 소개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 위치한 작은 학교. 수업이 한창일 시간이지만 아이들은 교실이 아닌 학교 텃밭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고구마를 캤는데 하나는 부러졌지? 이러면 못 먹어. 이러면은 어때? 먹어요. 먹을 수 있지. 이거를 누가 갖고 왔다고? 조음. 그렇지. 조음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고구마를 이렇게 갖고 와서 우리가 먹는 거야. 알겠죠? 자, 이제 고구마의 모양새와 성장, 유래를 배우는 것은 교과서가 아닙니다. 고온 흙 위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만지고 캐며 살아있는 수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오야 크다. 더 있을 거야. 근데 이거 잘렸는데요? 아, 이거는 원래 그런 거야. 네가 자른 게 아니고 터졌어. 고구마 쪼개 하면 안 돼. 이 밭으로 해야지. 도시의 아이들이 강원도를 찾기 시작한 것은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한 혁신 정책, 농어촌 유학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는 50% 이상이 작은 소규모 학교입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들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원 농어촌 유학 사업을 통해서 도시의 인구를, 학령 인구를 유입을 해서 학생 수를 좀 늘려보자라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고구마 캐기 수업의 선생님은 한 분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돕기 위해 마을의 어르신들이 일일 선생님으로 출동했는데요. 작은 마을 모두가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을 위해 한마음 한뜻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야, 너 고구마를 진짜 캔다니까. 도시의 아이들에게 흙 위의 수업이 낯설지는 않을까요? 오늘 고구마 캐러 체험 왔어요. 한 10개 정도 캤어요. 도시에서는 할 수 없는 수업들이다 보니 너무 재밌고 옛날에는 벌 같은 게 무서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연에서 살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져서 벌이 안 무서워져요. 파종부터 잡초 뽑기, 수확까지 계절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우며 자연과 함께 자라납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많은 프로그램들과 사시사철 아이들의 다양한 경험이 쌓여가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이 고추도 심고 옥수수라든가 뭐 가지 이런 것도 먹거리를 직접 심어가지고 수확해보는 그런 것도 있었고 작은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교육이 가능한 농어촌 유학의 한가운데에는 춘천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지금 24년에는 171명이 와 있었고 기존 유학생이 연장 신청한 유학생이 114명이고 신규 2학기 신규로 모집된 학생이 57명이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된 강원도의 농어촌 유학은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받으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수도권 저희가 제일 가까워서 아마 좀 하면 저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저희가 가깝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호응이 있었고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도시 아이들은 강원도의 여러 초등학교, 중학교로 배정되어 새로운 학교 생활을 보내는 중입니다. 이렇게 화제의 중심이 된 데에는 열정적인 담당 장학사는 물론 또 한 명의 숨은 공신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에 강원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수도권에서 어떤 친환경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학생 맞춤형 개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해서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신경호 교육감입니다. 교육이 피어나야 강원이 피어난다는 슬로건 아래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왔는데요. 오케이. 지난 9월 25일 날 지방 지킴이 혁신 교육 대상을 받았습니다. 152명이라는 학생이 현재 10개 지역에서 농어촌 유학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 400여 명의 서울을 비롯한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인구 유입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큰 난제 중 하나인 지방 소멸. 강원교육청은 학령 인구의 유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몰려드는 업무로 바쁜 중에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감 선생님. 네, 정책기획과 장학사 최진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쁜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네. 네, 앉으시죠. 네. 2024년에 2학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지금은 한 해 중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에서 오신 학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농촌 유학 오신 학부모님들. 그쪽 분위기랑 추수 가장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참 고분 머리 감기라든지 네. 아니면 떡 만들고 떡을 이렇게 떡매치기 하는 떡매치기도 했고 네.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할 지역 아이들의 화합을 돕기 위해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계획합니다. 농어촌 유학 운영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 교육과정 준비하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나, 그리고 내년도 농어촌 유학생은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모집을 하시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의논하려고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오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지역에 녹아들 수 있도록 수업부터 방과 후 활동, 그리고 교회 활동까지 기획합니다. 단지 잠시 머물다가는 지역이 아닌 정착지로서의 안정을 위한 노력입니다. 다른 지역과 다른 부분들은 그 유학생들이 와서 생활하는 생활 주거 시설을 이제 면사무소가 다 확보를 해줘요. 학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교육 과정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유학생 학부모님들이 오시면 함께 어울려서 영월 지역을 들려보는 그런 인문학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학교나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도 유학생 부모님들이 빨리 영월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연수, 모임, 평생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아이들의 수업만큼이나 학부모들의 정착에 많은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은 학기를 거듭할수록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영월로 유학 온 5학년 윤성희의 어머니는 내년까지의 연장을 위해 선생님과의 상담에 나섰는데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고학년이거든요. 지금 아니면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가자 딱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아이는 만족하나요, 지금? 아이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요. 학원도 안 가고 자연에서 뛰놀고 축구, 배드민턴 이런 걸 자기가 즐겨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취감을 굉장히 느껴라 하고 학교에서 운동회를 모두가 참가를 해야 되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빼는 친구인데 모두가 하니까 그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교육청과 학교의 지원이 한데 모여 만들어낸 다채로운 수업은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부모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올 한 해 유학 연장 신청을 한 학생만 114명에 이를 정도인데요. 자연에서 주는 그리고 이 작은 학교에서 주는 이 고마움과 감사함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포기하고 전 주변에도 많이 얘기해요. 한번 도전해보라고. 운전할 자신 있으면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네. 농어촌 유학에 푹 빠진 것은 초등학교 학생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중학교에서의 농어촌 유학도 각광받고 있다는데요. 적은 수의 학생은 선생님의 세심한 지도 아래에서 함께 소통하며 기초학습을 더욱 단단히 쌓아 올립니다.
선생님과의 밀접한 소통은 학업에서도 큰 장점이 되는데요. 학생 한 명 한 명의 진도를 살피고 맞춤형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학업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학생들은 놓치는 것이 없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이랑 학생들의 관계도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 또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코치를 해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과학을 솔직히 말하면 진짜 못했거든요. 그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오히려 학생들이 없으니까 선생님이랑 바로 앞에서 하는데 솔직히 하면 그 도시에 살 때는 가끔 진짜 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바로바로 잡아주시고. 아무래도 이제 기존 재학생 부모님들은 이제 유학생이 여러 명 오면서 사실은 그 기존 재학생들이 어떤 학업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셨고 또 유학생 부모님들은 또 이제 큰 학교에서 있다가 작은 학교에 이제 오게 된 거니까 조금 느슨해지질까 않을까 걱정도 하셨는데 와서 이제 아이들 시험 공부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니까 좀 더 이렇게 건전하게 더 경쟁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담임으로서 그런 부분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부터 학부모까지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교육청의 정책은 농어촌 유학에서 지역 정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를 둔 김현정 씨는 강원도 춘천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데요. 저는 요가라든지 명상 이제 이 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에서 느껴지는 그런 소음이라던가 이런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이들이 농촌이라는 곳을 요즘은 거의 도시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희 애들도 다 서울에서 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농촌에서 초등학교만이라도 좀 생활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에 왔죠. 첫째가 유학생으로 먼저 여기를 이제 시작했어요. 아이의 학교에서 멀지 않은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연정 씨. 최근에 옆집을 추가로 임대하기도 했는데요. 마을에서의 정착을 위한 연정 씨만의 공간입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5채가 비슷한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 이제 타운하우스 같은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옆집이 나가서 제가 여기를 제 요가 센터로 운영을 할 예정이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자연을 배우는 동안 가족은 마을의 일원이 됩니다. 농어촌 유학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시내에서도 요가원 자리를 제가 좀 알아봤었는데 마음에 드는 데가 없었어요. 서울에 가서 돌아오는 길에 여기 초입에 들어오자마자부터 마음이 탁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농어촌 유학은 가족이 반드시 함께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와 떨어져 유학 온 아이들은 기숙센터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도 있습니다. 별빛 유학센터는 2010년부터 4명의 아이들로 시작을 해서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희 마을을 거쳐간 농촌 유학생들은 한 250여 명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센터 선생님들은 학교 시간이 되면 더욱 바빠집니다. 지금 친구들이 학교하는 길이라 가지고 데리고 센터로 가야 해서 마중 가는 길입니다. 할머 안녕. 오늘 봤잖아요. 이곳의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친구와 다름없습니다. 매일 등하교를 같이 하고 함께 식사하고 놀이를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센터 선생님의 주변을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가면은 선생님이랑 뭐 하고 놀아요? 가끔씩 인라인 스케이트도 타고 그냥 놀아요. 센터에서 철봉도 하고 뛰어놀고 자전거도 타고. 야 사진 한 장만 찍고 가자. 너무 예뻐가지고 안 되겠어. 얘들아 이거 봐. 지금 가을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이란 말이야. 하나 둘 셋 만세. 잠깐 하나 더. 하나 둘 셋 찰칵. 바라만 봐도 웃음 나는 친구들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선생님이 함께라면 평범한 학교길도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그 애들을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저희가 학교 시간이 다 달라가지고 학년별로 가면 대략 많을 땐 3번, 보통 한 2번. 매번 이렇게 학교 안 맞아요. 그래서 마을 분들이랑 인사도 하고 풍경도 보고 할 수 있어가지고 빠진 거 알죠?
아이들에게 학교는 또 다른 하루의 시작입니다. 센터의 앞마당은 어느새 웃음소리로 가득 찼는데요. 컴퓨터와 휴대폰 대신 몸으로 뛰고 즐기는 놀이로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아무래도 도시에서 학원 다니다가 농촌으로 온 친구들이어서 그냥 술래잡기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특별한 경험이 되고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마을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잘 맞는 것 같고, 즐겁게 놀아본 사람이 다른 것도 진짜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놀이가 아이들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래놀이를 아이들이 대부분 좋아해요.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지금은 처음은 못하지만 막 잡혀요. 그러다가도 자꾸 하다 보면 이제는 안 잡히고 요령이 생기는 거죠. 아마 도시에 가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으로 아이들이 잘 살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이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으로 쌓여갑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이곳에도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실컷 뛰어오는 만큼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식당에 모였는데요. 아이들은 자율적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담아 식사를 챙깁니다. 된장국을 안 좋아해요. 그래도 막 가져가라고 하진 않으시나 봐요. 가져가도 안 먹어. 고기 구운 잘 먹는데. 잘 먹겠습니다 하고 여기. 혹시 부모님과 떨어져 또래 친구들과 지내는 것이 힘들지는 않을까요? 친구랑 노는 것도 재밌고요. 특히 밥이 맛있어요. 특히 밥이 맛있어? 맛있게 해줘도 거기서는요 많이 뛰어놀지 않고 그냥 숙제나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배가 딱히 안 고픈데요. 여기 오면요 하루 종일 놀아요 거의. 그래서요 배가 고파요 많이. 아니 집에서 먹는 게 맛있어요. 염정도가 이렇게 밥을 먹잖아. 사실적으로는 여기가. 센터에서의 놀이는 지역 아이들은 물론 가족과 함께 유학 온 도시 아이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어우러져 놀다 보면 어느새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아이들은 선생님의 인솔하에 아쉬운 발걸음을 뗍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동생 준이와 초등학교 5학년 누나 유빈이도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안녕 제가. 여기 엄마 차. 육아 강사를 하며 지역에 정착한 연정 씨의 두 자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랑 센터 촬영하는 사람도 데려왔어. 여기가 이렇게 깜깜해서 해가 짧아질 때는 항상 이렇게 데리러 나오는 게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근데 이제 제가 늦게 일하고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후레쉬를 하나씩 줘가지고 여기 후레쉬를 자기들이 비치면서 올라와요. 진짜요? 제 집은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해요. 생각보다 많이 익숙해졌네요, 준 씨. 학교의 수업과 센터의 놀이에 푹 빠진 남매는 도시에서의 생활보다 지금의 생활을 더 좋아한다는데요. 이거는 엄마 핸드펜이라는 악기예요. 이거는 준이가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손가락. 낮부터 이른 저녁까지 요가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연정 씨. 농어촌 학교의 교과와 센터의 방과후 수업은 연정 씨가 춘천에 자리 잡게 하는 것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센터에서 그거를 다 해주시니까 제가 집에 와서 또 밥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없고, 또 아이들도 충분히 여름에는 거의 땀에 다 젖어서 머리가 너무 놀아가지고 땀에 다 젖어서 오거든요. 그렇게 놀고 와서 씻고 바로 자고, 그리고 다음 날도 또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센터가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죠. 여느 도시의 풍경과 달리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TV도 보지 않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하는 놀이법을 배운 건데요. 왜 다 한 개씩은 가져가는 거야? 여기 있으면 핸드폰에 그렇게까지 누나 나 천사의 도움. 그러니까 나 천사의 도움이야. 뭔가 디지털에서 벗어나는 지금 여기서 계속 뛰어놀고 그러니까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반지. 뭐 되게 더 뭔가 성격이 활발해지는 것 같긴
바지 여고 새 친구들도 있고 새 선생님도 있고 좋아요. 공부와 놀이로 알차게 채운 유빈이와 준이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한 기숙센터도 아이들은 저마다의 휴식 시간을 가지는데요. 함께 모여 생활하는 곳인 만큼 청소부터 일과까지 논의를 통해 규칙을 정합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중입니다. 얘들아 앉아봐. 오늘은 이거 간식 여기 민지 엄마가 오늘 공개서 오셨잖아 학교에. 그래서 이거 과일 사와서 오늘은 이거 간식으로 과일 먹자. 그럼 이거 하나씩 챙겨줄게. 오늘의 저녁 간식은 친구 부모님이 챙겨주신 과일입니다. 둘러앉아 간식을 먹을 때에도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먹고 자고 놀며 가족과도 같은 유대가 생겼습니다. 게임도 저기요. 이게 뭐야? 목구멍으로 시트랑 큰일 났는데. 개구진 아이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휴식 시간이지만 그 누구도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지 않단 겁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휴대폰 때문에 계속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3개월 정도 있다가는 휴대폰을 찾지 않아요. 휴대폰 없이도 너무너무 잘 놀고, 그리고 학원에 짜여지지 않고도 이렇게 재밌게 뛰어놀 수 있구나를 아이들이 이제 알고 나서부터는 주말에도 집에 가고 싶지 않다 그래요. 너무 심심하다고. 전자기기에서 멀어진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를 찾았습니다. 작은 화면에서 벗어나 책을 펴고 자신만의 놀이를 만들어갑니다. 몇 빙고요? 한번 빙고. 상품은 잘 먹을 수 없는, 잘 절대 주지 않는 일반 과자를 하겠습니다. 자, 상품. 때로는 좀 먹을 좀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있죠? 선생님의 특별 상품까지 걸리자 빙고놀이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의 빙고 주제는 센터 친구들의 이름. 종이 가득 서로의 이름을 적고 부르며 게임이 이어집니다. 종이 한 장으로 보내는 알찬 시간입니다. 선생님들이 뭔가 부모님보다 친하고 좀 친구처럼 같이 노는 것 같아요. 놀 친구도 없고 맨날 집에서 핸드폰만 보니까 오히려 저에게 스트레스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오면 핸드폰도 이제 못 보고 그러니까 뭔가 제 건강에도 좋고 제 생각에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밤 되면 뭔가 좀 많이 깜깜해지고 조용한데 서울에는 뭔가 엄청 밝고 시끄럽잖아요. 근데 서울에 잘 때 뭔가 시끄러워서 불편할 때 있는데 여기 오니까 엄청 조용해요. 여기선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되게 넓고 뭔가 되게 그 날씨도 항상 미세먼지도 좋고 되게 하늘도 맑아서 되게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양치했지? 네. 이젠 정말 잠에 들 시간. 누우면 불 꺼줄게. 네. 아이들의 잠자리를 확인하고 밤인사를 건네는 것도 선생님의 일과입니다. 왜요? 절자 좋은 꿈꿔 하여튼 간에 불 꺼줄게요. 잘 자요. 내일 만나요. 불 끈다. 바이바이. 저녁 내내 왁자지껄했던 남자아이들의 방에도 취침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추우니까 이불을 다 덮고 자. 요즘 밤에 추워서. 겁나 좋은 거? 네. 밤에 추우니까. 얘들아 잘자. 불 끈다. 주무세요.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농어촌 유학을 시작한 아이들. 저마다의 방법으로 지역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언젠가 자신의 또 다른 친구가 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좀 오자마자 당황스러울 수 있긴 한데 진짜로 일주일만 되면 다 친해지니까 걱정 없이 여기 같이 와서 생활하자. 방과후 활동도 많으니까 처음엔 좀 피곤하거나 힘들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적응하면은 그 활동 하나하나가 더 재밌어가지고 한번 오길 바래. 공기도 맑고 산도 많으니까 같이 와서 놀자. 아파트 숲 대신 자연의 숲을
키즈 카페와 스마트폰 대신 친구와 뛰어노는 놀이 시간을 즐깁니다. 농어촌 유학을 통해 자연 속에서 지내며 몰라볼 만큼 크게 성장한 아이들. 공부도 정서도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이곳은 강원도의 농어촌 유학입니다. 혹시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도시 생활을 하다가 시골에 오면 굉장히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보다 훨씬 힘이 있고요. 그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믿고 그리고 그 힘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는 천혜의 그 환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항상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니까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학교에서 마음껏 펼쳐라. 강원으로 농어촌 유학 오세요. 도시의 복잡한 환경에서 벗어나 농어촌 지역에서 함께 배우고 새롭게 경험합니다. 지역의 소멸을 막고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을 이뤄가는 정책.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혁신 정책을 응원합니다. Thank you.